오르락 내리락 널뛰기 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나 혈압 관리 잘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봐라. 강 교수님. 네, 이게 정말 좋은 검사거든요. 이 하루 종일 혈압 재는 검사고요. 혈압계 착용하고 이제 가정 혈압계만큼 크지는 않아요. 착용할 수 있는 작은 혈압계 달고선 다니시는 거라서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하루 종일 혈압을 봅니다. 그러면 저한테 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세요. 하루 중에 언제 혈압이 높고 언제 혈압이 낮고 언제 더 들쭉날쭉하고 언제는 좀 안정적인지 아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시라 어떤 약을 쓰자 이런 걸 얘기하기 참 좋은데 환자분들이 한 번 하고 나면 참 싫어하세요. 네. 15분마다 자꾸 윙 하고 울리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주무시다가 또 깨고 그러시니까 그렇죠.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 하자 그러면 다 손살에 치는 그런 검사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24시간 측정이 어렵다면 이거라도 해야 합니다. 가정 혈압 정확히 측정하시고요. 일주일간 14번 기록한다. 강 교수님.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집에서 혈압 자주 재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진료실에서 한 번 재는 혈압보다 집에서 자주 재는 혈압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요즘 혈압계가 가격도 살만하고요. 정확도 굉장히 높아서 집에서 자주 재시고요. 이제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번씩 하면 14번 되잖아요. 14번 혈압 좀 써다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재는 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보통 주말에는 좀 낮고 평일에 조금 높으시거든요. 이렇게 14번 적어 오시면 24시간 혈압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평균 혈압 어떤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일주일 써보면 라면 먹고 자니까 다음날 아침에 높게 나오네? 운동하고 나니까 다음날 낮게 나오네? 이런 거 좀 배울 수 있어서 네. 내가 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우는데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 2가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염, 절주, 금연, 운동 생활하라. 이거 다 지켜야겠죠, 교수님? 네, 그러니까 혈압 변동성이 크신 분들일수록 이 고혈압 기본 수칙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저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소금을 드셔도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가는 그렇게 나트륨 민감성이 있는 분들이 이런 변동성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소금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시면 혈압이 5 정도 감소되게 되시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절주하시고 금연하시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실 분들은 또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분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만약에 계속 혈압 변동성이 생기신다 그러면 혹시 다른 원인이 있어서 고혈압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2차성 고혈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시다든가 부신이라는 데서 이렇게 그 자율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갈색 세포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이런 종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널뛰기 혈압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널뛰기 혈당 스파이크라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는 괜찮으신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합병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보면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나타나게 되게 되면 혈당이 정상인 분이라고 할지라도 췌장에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얘네들이 과로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 위험이 확실히 증가되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혈관 내피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혈관 내피가 파괴가 돼서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라고 하시더라도 혈관에 가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병 같은 뇌혈관 질환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당뇨병이 아닌데 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뭘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우리 잘생긴 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당뇨가 없어도 당뇨에 가까운 분들이나 당뇨 위험이 높은 분들이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세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저 한번 혈당 모니터 붙여봤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도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반성하고 식습관을 조절하게 됐는데 식사랑 관련 많습니다. 탄수화물 많은 음식, 그다음에 식후에 달달한 간식 드시게 되면 혈당 많이 올라가시고요. 똑같은 탄수화물 안에서도 단당류보다는 다당류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그런 스파이크가 조금 덜 하실 거예요. 또 이제 개인적인 특성은
내장 비만 심하시고 근육량 부족하신 분들, 그다음에 평소 운동량 많지 않으신 분들, 또 고혈압, 고지혈증처럼 만성 성인 질환 동반되신 분들이 이런 위험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근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혈당 체크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혈당이 낮아지는 거는 사람이 잘 느끼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건 사실 예민하게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당뇨가 있어서 혈당을 자주 재보시는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본인 혈당 올라가는 거 아시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드물어요. 되게 예민하신 분들만 그렇고요.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증상들 중엔 이런 거 있으신데요. 식사하시고 나서 너무 졸렸다, 너무 피곤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러시거나 또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게 제일 높은 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후에 올라가고 그 후에 혈당이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식후 2시간, 3시간째 갑자기 허기가 온다. 그런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좀 어지러운 거 아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의심하셔야 되는데 증상이 다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해당 되는 것 같은데요. 식사하시고 다 조금 졸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 증상만 가지고 다 알기는 어렵고 혈당을 좀 재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있고 탄수화물 많은 음식 드신 다음에 더 심하시다 그러시면 혈당 좀 혈압 재는 것처럼 혈당도 한 번씩 재보셔야지 내가 스파이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는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가장 자주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복이 제일 긴 아침을 먹었을 때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침을 그냥 좀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는 우리 새신랑 같은 김현배 교수님이 답해주실까요? 김원택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사실은 아침도 나쁘지만 저녁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녁. 예, 말씀해주신 대로 밤새도록 공복으로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코티졸 같은 호르몬이 아침에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식사를 더 하시게 돼도 특히 혈당을 많이 올려주는 토스트라든가 아니면 달달한 오렌지 주스, 커피 같은 거를 잡수시면 그럼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저녁이신데요. 낮에보다도 저녁에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식사량이 많고 또 하나 식사하시고 나서 소파에 좀 누우셔서 여유롭게 TV를 보신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보시면서 인터넷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혈당이 좀 떨어지질 않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러시다 스르르 주무시게 되면 네. 그야말로 혈당 스파이크를 이불 속까지 끌어다니는 꼴이 됩니다. 제 얘긴데요.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널뛰는 혈압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혈당 스파이크 이렇게 잡아라. 자, 식단과 식사 습관 완전히 바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이라고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혈당 스파이크 방지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드시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잡수시고요. 그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잡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적게 자주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권하는 것도 하루에 가능하시면 식사를 5번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조금씩 적게 그리고 자주 드시는데 이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채소입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고 거의 이 단순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 식사를 하시기 전에 밥을 잡수시기 전에 미리 잡숴 놓으시면 위도 든든해서 과식도 막으실 수가 있고요. 그뿐 아니라 여기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신 식사들이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라면을 잡수시더라도 그냥 잡수시는 게 아니라 계란도 푸시고 콩나물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파도 썰어 넣으시고 이렇게 풍부하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같이 잡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은 양으로 5개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2, 30분간은 움직여라, 식후에. 이거 쉽지 않은데요, 강 교수님? 운동은 언제 하셔도 좋은데요. 식사 후에 안 움직이는 건 참 안 좋아요. 식사 후에 낮잠 자면 혈당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움직이는 습관은 좋은 것 같고 어떤 운동이든지 좋지만 땀나는 운동, 그다음에 격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걷기 운동이라도 좋으니까 계단 오르기도 좋고요. 2, 30분 정도 움직일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혈당 잡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하라. 운동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운동을 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흔히 우리가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체중을 줄이는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을 뜻하죠.
근데 이 유산소 운동이 역시 이렇게 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전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환자분들 보고 구내 식당도 되게 좋으시지만 가능하시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실 수 있는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식후에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혈당은 우리 몸에서 저장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내장 지방 쪽에는 이제 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근육의 당원, 글라이코겐이라는 성분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근육이 너무 적은 분들은 이 저장되는 혈당이 적기 때문에 이게 혈당을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근력 운동을 통해서 키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능하시면 자잘한 근육, 손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발 근육 같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보다는 몸에 있는 근육, 척추 기립근이라든가 이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